저희 상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락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글로벌 투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목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그 전에 워낙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투기 확대 대응은 배당 ETF를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7, 8월 달에 급락, 그리고 반등,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지금 급락, 그리고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표를 보면은 이 차트는 그냥 계속 하락할 것 같은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오죠. 자, S&P 500도 보시면은 급락, 급등 거의 다 되돌렸지만 지금 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급락할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연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두려움인지 오늘 한번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이 빅스 지수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에 이 빅스에 대한 베팅이 크게 들어갔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빅스 지수 16 이상으로 올라가면 큰 돈을 버는 그런 투자, 옵션 투자겠죠. 거기에 대한 투자 금액이 금요일날 왕창 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월요일은 쉬었고 화요일날 급락 현상이 나오면서 이런 급등 현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투자를 일으켰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걱정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요일 날 왜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었느냐? 처음에 시작의 트리거 포인트가 뭐였냐? 이 제조업 PMI 지표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조업 PMI 지표가 지금 ISM 숫자가 나왔었을 때 보시면 47.2 예상치인 47.5에 살짝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는데도 약간 패닉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S&P 글로벌 US 미국 제조업 PMI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47.95 큰 폭의 하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50 이하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엄청나게 두려워했었고요. 또 타이밍상 대표적인 그런 투자 전략가들이 상당히 두려운 정도의 어떤 얘기들을 자꾸 내놓고 있다 보니까 시장은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왔다 갔다를 자꾸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은 서비스업 PMI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그 숫자가 발표가 됐죠. 근데도 시장이 못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숫자를 보면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51.5가 나왔고요. 예상치인 51.1보다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S&P 글로벌 미국 서비스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숫자가 나왔죠. 55.7이 나왔습니다. 숫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른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왜? 9월 18일에 있을 피봇, 그리고 거기에서 금리를 얼마나 내려줄 것인가, 0.5, 0.25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떤 리액션을 할까, 아직까지 사람들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고용지표가 또 어제도 발표가 됐지만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 보시면 민간이죠. 민간 11만 1000명에서 9만 9천으로 떨어졌어요. 10만 명이 깨지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거 안 좋은 뉴스, 악재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보시면은 실업 청구권자 수는 이렇게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걱정들 많이 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숫자보다 훨씬 낮은 숫자죠. 자, 보면 고용지표는 분명히 싣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또 오늘 저녁에 민간과 전체 고용지표가 나오고 또 실업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는다에 대한 관점에서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되는 숫자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표,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고용시장이 얼마나 싣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해 드릴 부분은요,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천천히 식을 거다. 이건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보다는 생산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면 제조업 PMI 지표 때문에 급락을 일으켰는데 그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모습이죠? 제조업이 미국의 직장 관련돼서의 비중으로 계산했었을 때 10%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 훨씬 더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이 미국 경제가 자체가 그렇죠. 전체가 지금 보시면 소비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또한 최근에 보시면 어쨌든 이 GDP 성장에 있어서 생산성이 차지하는 것이 고용시장에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70%가 넘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래서 계속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물론 그게 깨지면 걱정이 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는 튼튼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AI 관련된 부분인데요. 경제 성장률을 크게 이끌어주는 부분이 AI다. 그래서 2030년까지 16%포인트나 늘려줄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생산성 지표에 있어서의 업데이트가 어저께 나왔죠. 확실하게 숫자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2.743%,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 그래서 2.7% 이상이다. 이 숫자는 상당히 좋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 인터넷 사이클 때 2.4%에서 2.6%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때도 계속해서 상승률이 높은 그런 시장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숫자는요, 경제 성장률이 꺾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뉴욕 페드에서 나온 GDP 나우캐스트의 숫자를 보시면은 2.5%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GDP 성장률 2.1%가 나오고 있습니다. 2%가 넘는 성장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 골디락스죠. 그래서 골디락스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는 이익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익이 깨지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실적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실적이 나오더라도 자꾸 매크로에 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그런 기간이 단기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왜? 피봇이 일어나는 게 이제 2년 반, 거의 3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뭔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오늘 배당도 들여다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증가율이 지금 7%대에서 올해 10%대, 내년도에는 11%대로 계속 확대가 되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AI에 있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과거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련해서의 비중으로 보면 하드웨어 80, 소프트웨어 20에서 지금은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로 50에서 60,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40에서 50, 요 정도로 8대2 전략에서 6대4 전략 또는 5대5 전략으로 바꾸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시화되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종목들을 골라보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관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 속 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4가지 ET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미국 노동절 다음 날이었던 3일 이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오전에 발표됐던 제조업 경기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선대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하지 않는 종목보다 주식시장을 더 잘 견뎌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이 회사가 성숙하고 현금 흐름이 있고 현금을 보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강력한 현금 흐름은 이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의 기준 중 하나로서 이 기업 이사회는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배당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주가 움직임에 관계없이
현금 수익을 지급하여 이 하락 시장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1978년부터 2023년까지 이 강세장과 약세장에서 배당 성장주는 평균적으로 각각 이 19.9%, 마이너스 11.7%, 그리고 배당 축소주는 각각 19.1%, 마이너스 18.2%, 그리고 무배당주는 각각 24.3%, 마이너스 30.3%로 이 강세장과 약세장 모두 합한 경우에 이 배당 성장주가 13.1%로 배당 축소주 9.7%, 무배당주 11.2%보다 아웃퍼폼을 했고, 약세장 구간에서 특히 이 배당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11.7%를 나타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3년까지 미국 상장 배당 ETF의 자산 규모는 약 10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28%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지속해서 확대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P 500의 1987년에서 24년 1분기까지의 배당을 포함한 총 수익은 이 주가 수익 대비 2배 이상 확대되며 복리 수익 마법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배당을 오랜 기간 연속적으로 인상을 하는 이 배당 귀족주 ETF가 있었고, 23년 11월 라운드 힐에서는 50년 이상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을 모은 KNGS ETF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킹스 ETF를 살펴보면 이 기존의 25년 이상 배당 귀족주를 모은 노블 ETF보다 2배 이상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고, 이 배당 수익률은 KNGS와 노블 각각 2.1% 그리고 2.02%로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운용 모수는 동일한 0.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ETF 모두 이 필수 소비재, 산업재,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가 대부분의 섹터로 구성되어 있고, 이 KNGS ETF에는 기술 섹터 비중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킹스 ETF에서는 보유 종목 40개 중 25개는 노블 ETF와 동일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비중은 37.75%로서 50년 이상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년, 25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높은 자격 조건으로 이 더 나은 배당 수익률과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들이 편입되지는 못했고, 이 캔뷰 같은 존슨앤존슨으로부터 작년에 분사하여 상장했지만 해당 지수 규칙이 허용하여서 높은 비중으로 편입된 모습에 대해서는 아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배당 수익률도 높이면서 이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이익도 동시에 추구하는 ETF가 대안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ETF 두 가지를 살펴보시면, 먼저 SCHD ETF는 10년 이상 배당을 인상을 하면서 이 현금 흐름 부채 비율, ROE, 배당 수익률, 5년 배당 성장률 기준을 충족한 기업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기업 100개에 투자를 하고, DGRO ETF는 5년 이상 배당을 인상을 하고 순이익 중 배당 지급 비율이 이 75% 이하이며 배당률을 급격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 ETF의 12개월 선행 배당 수익률은 3.35%, 2.19%로 훨씬 높은 모습이고, 배당 성장률도 각각 12.88%, 9.3%로 배당 귀족주의 8.68% 대비 높은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DGRO ETF는 418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더 분산 투자의 성격에 맞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운영 보수는 각각 0.06% 그리고 0.08%로 배당 귀족주의 0.35% 대비 저렴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 성장주의 섹터별 비중은 이 배당 귀족주와는 달리 경기 민감 섹터 비중이 높은 모습으로서 금융주와 기술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DGRO ETF는 기술주 비중이 17.23%로 세 번째로 높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시면 이 DGRO ETF 같은 경우에는 1개월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KNGS, 노블, SCHD 대비 수익률이 가장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최근 1, 3, 6개월간의 수익률은 S&P 500보다도 좋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DGRO의 탑 10 보유 종목에는 JP모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등 앞전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이 미국 시총 상위 22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으로서 DGRO ETF에
미국 시총 상위 22기업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더니 24.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SCHD ETF의 0%와는 비교되는 모습으로서 계속해서 주가 수익이 좋았던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이 선호되는 ETF는 달라질 것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지급의 로열티에 집중을 하면서 이 경기방어주 비중을 높이고 싶다면 이 노블과 같은 배당 귀족주, 그리고 배당 수익률과 주가 수익을 동시에 높이고 싶다면 SCHD,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배당 연속 인상 주기를 가졌지만 이 기술주 및 시총이 높은 기업 편입을 통해서 주가 퍼포먼스도 높이면서 배당 수익률도 높이고 싶다면 이 DGRO를 선택하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9월 18일까지 피봇이 일어나기 전까지 시장은 계속해서 이런 조울증 같이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빅스 지수만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그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종목 선별을 해 나가시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좋은 성과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